팔만전자랑 반도체 소재 쭉 같이 얘기를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긴 해요. 엮어서 해볼 수 있고. 네. 근데 엔비디아도 또 엮을 수 있는데 그렇죠. 오늘 어떻게 보면 아침에 좀 악재성 뉴스 같았거든요. 어제 엔비디아가 한 3% 정도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뭐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기업들에게 미국 엔비디아의 중국향 그 초고사양 AI 칩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엔비디아가 실망감을 좀 나타내면서 주가 좀 하락을 해서 우리나라에게도 좀 영향을 좀 반도체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오히려 오늘 반도체 쪽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 7, 8년 정도 됐잖아요. 무역전쟁 한 게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을 겁니다. 2018년부터 해서 지금 한 7, 8년 정도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그 사이에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규제한다라고 할 때, 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데 규제를 하고 한다고 했을 때요. 한 번씩 출렁였어요, 주가가. 근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결국에 주가는 다 또 신고가를 뚫고 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만약에 악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단발성으로 다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부분들 같이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내용들 좀 정리해 주신 것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아까 보셨던, 봤던 반도체 소재까지 이야기 좀 이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대형주들 쭈르륵 움직이고 이제 소재도 좀 살펴볼 수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우리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이 소재하고 팔만전자하고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시장이 올라가니까 반도체 가니까 아무거나 사면 막 수준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조선주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우리가 이제 조선주들을 처음에 올라갔을 때 그 본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전 같았더라면은 보통 이제 컨테이너선도 많이 만들었고 뭐 유조선도 많이 만들었고 이 방향에 따라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최근에 조선주들이 올라갔던 부분들은 본질이 LNG예요, LNG. 자, 근데 이번에 반도체의 본질은 그냥 뭐 다 반도체가 좋아서 이런 것라기보다는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는 본질,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본질을 보게 되면 일단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테슬라라든가 애플하고의 공급 계약 맺은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 HBM4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고 그와 함께 이제 P5 이제 다시 이제 준공을 착공을 시작한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P4 같은 경우에도 공장 가동률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최근 들어 다시 증가를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삼성전자 상승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은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는 바로 반도체의 HBM입니다. 그러니까 HBM 할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이 HBM에 들어가는 D램 1B를 건너뛰고 1C로 간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삼성의 이제 뭐 GAA 공정, 3나노 또 2나노 공정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또 그와 함께 이제 HBM이니까 삼성의 이제 HBM 공급할 수 있는 뭐 테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이제 공장을 증설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동안에 이제 좀 공장이 못 들어가던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소재가 좀 그동안에 많이 안 썼어요. 혹시 가게 있잖아요. 상점 같은 거 보시면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께 좀 제가 쉽게 이해를 좀 시켜드릴 수 있어요. 증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언제 소재를 사고 언제 장비를 사느냐에 있어요. 타이밍.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가게를 하잖아요. 우리 앵커님이 가게를 하나 했어요. 네. 아,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오. 그래서 점포를 하나 크게 늘렸어요. 네. 네. 그럼 처음에 뭐부터 들어갑니까? 처음에 뭐부터요? 일단 인테리어? 상가, 그죠? 상가? 인테리어 들어가죠. 그쵸? 그다음에 이제 뭐 밥솥 사야죠. 맞아요. 이제 짜잘한 장비들 사야 그렇죠. 되고. 장비 먼저 들어가죠. 아. 처음에는 장비부터 들어가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한때 장비 업체들이 많이 올라갔었고, 근데 이제 공장이 이제 이미 증설을 해 왔었어요. 지금도 저기 고속도로 타고 가시면
엄청 크잖아요. 지금 반도체 공장이. 네. 근데 그게 다 못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시 굴리게 되면 이미 그 당시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가게를 다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고 되면 다 세팅을 다 어느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뭐 사야 될까요? 이제 쌀 사야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추장. 짜잘한 이제 재료들을 사야겠죠. 그렇죠. 이게 반도체 소재예요. 소재.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가 반도체 공장을 증설한다, 대규모 증설한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이제 좀 반짝반짝 움직이는 섹터들이 뭐 클린룸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있죠. 엔지니어링 업체들도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공장이 어느 정도 터 닫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제 장비 업체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완공이 돼서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소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P4가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소재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P5를 다시 착공 들어간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엔지니어링 업체들, 뭐 한양 ENG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움직여주는 이런 모습들이고, 그와 함께 또 장비 업체들도 또 새롭게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써 첨단 장비 업체들이 또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반도체 시장의 핵심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좀 우리가 좀 쉽게 좀 반도체를 할 때, 반도체뿐만이 아니에요. OLED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장치 산업들 있잖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공장이 증설할 때는 장비, 공장이 증설 완료되게 되면 소재 업체들이 급등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좋은 그런 팁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한번 그 2차 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2020년 정도부터 이제 미국 쪽에 공장을 이제 대규모로 짓기 시작했고요. 유럽의 헝가리라든가 이쪽에 삼성의 SDI도 그렇고 대규모로 이제 공장을 지었어요. 근데 소재들이 언제 급등했습니까? 아마 2, 3년 전에 급등했었죠. 그러니까 공장이 완료될 때쯤 네. 소재주들이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도 이제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언제 좀 봐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 한번 들어봤습니다.